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오늘은 세미나 11 268페이지 부분 충동과 그 회로의 두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충동을 소개합니다. 그는 매 순간 언어의 자원을 활용하면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특정한 언어 체계에만 속하는 능동태, 수동태, 제기태 등의 세 개의 경로를 기반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껍데기에 불과하지요. 우리는 시니피앙적 전회와 그것이 포장하고 있는 무언가는 서로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시니피앙적 전회는 바로 시니피앙의 회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시니피앙의 회귀. 그리고 그것이 포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포장하고 있는 게 뭘까요? 결여라는 것이죠. 각각의 충동의 수준에서 근본적인 것. 그것은 충동을 구조화시키는 왕복운동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프로이드가 동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용해 이 두 급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beschauen und beschaut werden 보다와 보여지다. quälen과 gequält werden 괴롭히다와 괴롭힘을 당하다. 이와 같은 그 능동 수동형의 동사인데 이는 처음부터 프로이드가 이 충동의 도정 중 어느 지점도 충동의 왕복운동, 근본적인 전회, 순환성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충동은 원한운동, 왕복운동, 순환운동, 전회, 순환성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락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할 만한 사실은 프로이드가 Verkehrung, 이 Verkehrung이라는 게 회귀란 뜻, 전회란 뜻이죠. 회귀. 이 차원을 보여주기 위해 Schaulust, 보는 즐거움. Lust는 쾌락이죠. Schau라는 건 schauen, 보다. Schaulust, 보는 즐거움과 사도마조히즘이라는 합성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충동에다가. 충동에다가 이러한 그 두 개의 합성어를 갖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프로이드가. 그는 이 두 가지 충동들에 대해 더 정확히는 마조히즘에 대해 언급할 때 이 충동들에는 두 개의 시기가 아니라 세 개의 시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회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충동의 회귀를 세 번째 시기에 출현하는 어떤 것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출현하지 않는 것과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시기에 ein neues Subjekt, 하나의 새로운 주체가 출현한다는 것인데 이는 하나의 주체, 즉 충동의 주체가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주체의 출현이 새로운 것, 처음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충동의 목표는 새로운 주체의 출현이에요. 이 새로운 주체가 바로 이 하나의 새로운 주체가 바로 타자. 주체 안에 있는 타자죠. 타자. 근데 이 타자는 고유한 거예요. 옛날에 있던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변형된 어떤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ein neues Subjekt예요. ein neues Subjekt. 하나의 새로운 주체다. 엄격히 말해 그 자신이 타자라고 할 이 주체는 충동의 순환의 과정을 끝마치는 한에서 출현합니다. 순환이 능동태, 수동태, 제귀태의 그 회귀를 끝마치는 지점에서 출현하는 것, 등장하는 것, 이게 ein neues Subjekt, 이 주체 안에 있는 전적 타자라는 거예요. 충동의 기능은 오직 그 주체가 타자의 수준에서 나타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죠. 충동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타자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자. 내 안에 있는 이 타자. 이 타자가 바로 나를 보는 거예요. 샤우엔. 보는 충동.
그리고 마조이즘적 충동, 이 두 가지가 결합됐다고 그랬죠. 충동에서 보는 것과 마조이즘이 결합됐다고 그랬어요. 마조이즘은 뭐예요? 자기 괴롭힘 아니에요. 게크벨트베르덴, 게크벨트베르덴. 괴롭힘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건 거야? 나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타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는 주체 안에 있는 타자, 충동의 회귀를 통해서 등장한 타자, 그 타자로부터 나의 결여가 샤우엔되고 있는 거예요. 게샤우트 베르덴 되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뭐가? 나의 죽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결여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아주 그 연약함이, 나의 텅빔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이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칠판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화살표 모양의 곡선으로 그려진 회로가 있죠. 원래 드랑을, 추동력, 드랑을 의미하는 이 화살표 모양의 곡선은 제가 지난번에 가두리라 정의했던 것으로 구성된 표면을 가로지릅니다. 예. 추동력은 가두리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 가두리는 이론에서 충동의 원천, 쿠벨레, 원천, 말하자면 성감대라고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압력은 항상 원한 모양을 이루며 성감대로 회귀하는 것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충동의 추동력은 항상 원한 구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건 마치 화산과 같은 것이죠. 마그마가 폭발하면 이 마그마 용암이 분출하는데 일직선으로 분출하는 게 아니라 분출했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분출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분출해서 그 자리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출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충동의 추동력이라는 건 바로 이 원환 구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zielgehemmt, 목표가 금지된 것, 즉 목표, 짝짓기를 통해 생식을 하는 생물학적 기능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을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상에 도달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에 도달하지 않고도 만족될 수 있는 충동 형태의 신비가 여기서 밝혀진다 그랬어요. 이는 부분 충동의 목표가 그러한 짝짓기의 시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식의 시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충동의 목표는 뭔가요? 이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이 목표라는 단어와 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의미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두 가지 의미를 구별하기 위해 저는 그것이 특히 확연히 드러나는 언어, 즉 영어로 이를 표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aim. 이것은 누군가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때 그가 성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그가 거쳐야 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aim이라는 것. 이거는 목표 성취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aim, 이것은 여정입니다. 반복의 과정이죠. 또 다른 형태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goal입니다. 물론 goal도 궁술에서 말하는 표적, 활로 쏘아 맞히는 새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표적,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관역을 맞췄다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를 통해서 목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관역이라는 목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목표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관역에 적중한 것이죠. 내가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은 바로 나 주체의 결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각하는 순간에 나는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goal에 도달한 것이죠.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으로서의 목표가 아니라 원한 구조의 어떤 그 원한 형식, 회귀의 어떤 그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goal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aim과 goal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aim은 과정을 얘기하고 goal은 결여에 다시 재귀했다. 마조히즘적인 재귀를 이루었다. 그래서 ein neues Subjekt, 새로운 타자가 현상되었다. 등장했다. 출현했다.
이 사실이 바로 목표예요. 이 사실을 지각할 때 나는 목표에 도달하는 거예요. 충동이 기능의 생물학적 총체화라는 측면에서 생식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가정되는 무언가에 이르지 않고도 생식이라는 것, 최종적인 목표. 이게 이제 그 대상으로서의 하나의 그 대상으로서의 그 목표잖아요. 고울이잖아요. 대상으로서의 고울. 관역으로서의 고울이란 말이에요. 생식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는 그것이 부분 충동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순환적인 회귀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가? 충동이 이 기능의 생물학적 총체화라는 측면에서는 생식이라는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가정되는 무언가에 이르지 않고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이는 그것이 부분 충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식은 목표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동은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목표를 회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만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부분 충동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목표가 순환적인 회귀의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락강이 말하는 주의상스죠. 그 과정. 락강은 그 세미나 7 거의 마지막 그 페이지쯤에 가면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 과정이 바로 주의상스다. 내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분투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고통, 그게 주의상스다 이렇게 얘기해요. 노력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바로 주의상스예요.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는 주의상스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루스트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예요. 고통 그 자체. 충동이 발현되면서 내가 그 과정, 도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 이게 락강적 의미의 진정한 주의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충동의 대상을 중심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일평생 내가 반복적으로 회귀해야 되는 어떤 대상이 확실하신 분들은 복이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비례해서 고통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주의상스가 있는 것이죠.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게 의미 아니에요? 꼭 목표에 도달해서 내가 무슨 뭐 원하는 돈을 만져서 내가 원하는 집을 얻어서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루스트가 있고 주의상스가 있는 건가요? 인생은 과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생에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는 없습니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영적인 목표든 정신적인 목표든 심리적인 목표든 육체적인 목표든 사회적인 목표든 재정적인 목표든 내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목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있다고 환상으로 가정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회귀하는 것뿐이죠. 환상 속에서 내가 내 대상이 확연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상 속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돌 반환점이 있는 거예요. 회귀할 수 있는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충동의 특권이다 이거죠. 이러한 이론은 이미 프로이드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는 어디선가 자가성의 아우토에로티시즘의 이상적 모델이 자기에게 입을 맞추는 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입에 입 맞추는 입. 항상 의문점을 덧붙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의 표현들이 모두 그렇듯이 이는 매우 통찰력 있고 경탄할 만한 비유입니다. 충동 속에서 이러한 입은 화살표를 물고 있는 입이라 불릴 수 있는 것. 꽉 꿰매진 입이 아닐까요? 화살표를 물고 있는 입.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날까요? 꽉 꿰매진 입. 꽉 찬 입. 우리가 분석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순수한 형태의 구강 충동이 자체의 만족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어떤 침묵 속에서 절정에 이르는 것 같은 꽉 메워진 입이 아닐까요?
맛있는 음식이 내 입에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꽉 꿰매진 입이 되는 것이죠. 미각의 절정에 이르게 되고 욕구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충동의 만족을 성감대의 무조건적인 자가성애와 구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충동이 움켜쥐고 있는 어떤 무엇과 빈번히 혼동되고 나는 충동의 대상 때문입니다. 먹는 것의 대상은 분명히 가시적인 거예요. 텅빔을 먹을 수는 없어요. 물론 텅빔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이 꽉 차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 입을 꽉 채워주는 대상이 보이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근데 충동의 대상은 보이질 않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충동의 대상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삶을 이것이 바로 구강 충동의 나의 이 구강을 갖다가 꽉 채우는 그 대상과 구분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충동의 대상은 사실 프로이드가 말하듯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든 메워질 수 있는 빈 구멍, 공백의 현존일 뿐입니다. 충동의 대상이라는 것은 빈 구멍에 불과하다. 공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공백에는 그 어떤 대상으로든 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대상의 신급을 대상 A라는 상실된 대상의 형태로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환상의 대상 A라는 상실된 대상의 형태로만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돈인지 권력인지 명예인지 지위인지 사회적인 명성, 인기인지 상실된 대상의 형태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각한 결여에 비례하는 상실의 대상의 형태로밖에는 우리가 충동의 대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대상 A는 구강 충동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의 음식물이라는 자격으로 도입된 것이 아닙니다. 대상 A는 구강 충동의 기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최초의 음식물이라는 자격으로 도입된 것도 아닙니다. 대상 A가 도입된 것은 오히려 구강 충동이 어떠한 음식물로도 만족될 수 없고 영원히 상실되어 버린 대상주의를 맴돌 뿐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으로서의 이 식욕, 이 먹고자 함과 구강 충동이 다른 것은 먹고자 하는 본능은 먹음을 통해서 만족될 수 있지만 구강 충동은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본능은 만족되는데 충동의 만족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을 기다리는 순간에 또 먹으면서 또 먹은 이후에 우리는 그러한 이 능동수동 재귀의 과정, 원한 구조, 그 전회를 통해서, 회귀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충동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음식물을 먹었다는 만족과는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음식물을 내가 입에 가득히 물고 있다는 어떤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문제는 이러한 순환의 회로가 어디로 이어지느냐입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이 회로가 나선형을 이루는지, 다시 말해 구강충동의 회로가 항문충동으로 이어지는지, 그리하여 항문충동이 구강충동 다음 단계가 될 수 있는지입니다. 거기에는 대립을 통해 발생하는 변증법적 진보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은 그 무언지 모를 발달의 신비라는 이름을 앞세워 충동을 유기체 안에서 후천적인 것으로 이미 획득된 것이나 선천적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부심했던 사람들에게는 벌써 상당히 멀리까지 개진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발달심리학. 이러한 개념은 성욕이 소위 완성된 형태로 출현하는 것과 관련해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다름 아닌 어떤 기관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다른 부분 충동들 간의 관계로까지 확장시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관적 과정, 낮은 단계 기관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기관으로의 발달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는데 락강적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부분 충동과 그 다음 단계의 부분 충동 사이에는 어떠한 발생론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발달론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강 충동에서 항문 충동으로의 이행은 어떤 성숙 과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동의 장에 속하지 않는 그 무엇, 말하자면 타자의 요구가 개입하거나 그 요구가 전도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외적 자극이 유입될 때 일어난다는 얘기죠. 외적 자극이 유입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련의 것으로 묶일 수 있는 다른 충동을 개입시켜 보아도 샤우루스트, 시관 충동이나 제가 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호원 충동을 방금 지목한 충동들과 관련해 어떤 역사적 연속선상에 위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충동들 사이에 최소한의 연역관계나 발생관계를 세우는 것조차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관 충동과 호원 충동을 어떤 발생학적인 어떤 그 단계, 과정으로 보는 것, 이건 무리가 있다 이거죠. 구강 충동이 항문 충동으로 자연적으로 변형되는 것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문 대상이라 불리는 대변이 또 다른 맥락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를 발휘하는 남근과의 관련 속에서 구성하는 상징의 유희가 이 경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건 우리는 항문기와 남근기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거나 자연적인 변형의 관계가 있다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험이 증명해 줍니다. 이 대변도 그렇고 남근도 그렇고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변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이거는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죠. 부정적인 의미라면 보유의 대상이에요. 보유의 대상.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유하려고 하는. 내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학문이라는 것은 내보내라고 있는 가두리예요. 내보내라고 있는. 보유하라고 있는 가두리는 아닌 것이죠. 종국적으로 내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남근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뭘까요? 상상적 팔루스라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의미의 남근은 뭘까요? 그건 결여의 기표라고 할 수 있죠. 결여의 기표. 근데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어떤 그 발달 단계라든지 어떤 변형을 통해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동을 콘스탄테 크라프트, 항상적인 힘이라는 이름으로 이해합니다. 이 힘은 충동을 항구적인 압력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프로이드가 그러한 압력의 방출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은유들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슈브, 밀어냄이라고 말하지요. 그는 그 말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직접 그 말의 의미를 풀이해냅니다. 즉 그것이 용암이 분출하는 이미지에 에너지가 연속적인 여러 시기들에 걸쳐 순차적으로 폭발하면서 회귀의 여정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물질적 방출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프로이드의 은유 속에서 어떤 근본 구조가 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언가가 가두리로부터 나와 회귀의 여정을 따름으로써 그 가두리의 폐쇄된 구조를 배가시킵니다. 여기서 그 구조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상밖에 없습니다. 충동의 대상이 충동의 회귀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죠. 우회해야 할 어떤 것이란 명맥에서 말입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것인데 그것은 우회해야 할 명목을 제시하는 어떤 것으로서의 충동의 원한 구조를 유지시키는 것이죠. 충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분절에 따른다면 우리는 충동의 출현을 머리 없는 주체라는 양태로 간주해야 할 텐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것이 압력의 관점에서 분절되고 주체와는 오로지 위상학적 공동체라는 관계만을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압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절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두리 구조에서
추동력을 쉬우고 밀어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리비도라는 것입니다. 리비도가 바로 추동력, 드라이브를 쉬우고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의 관점에서 분절하고 또 주체와는 오로지 어떤 관점에서 관계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위상학적 공동체. 위상학적 공동체. 이것은 아까 머리 없는 신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어떤 대상을 지향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구조로서, 원한 구조, 회귀 구조, 하나의 이 신경학적 주체, 다시 말하면 레알 이시와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주체 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의 위상학적 구조 속에서 작동되는 게 충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머리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머리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대상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일직선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위상학적 공동체, 원한 구조의 공동체. 저는 여러분에게 무의식을 시니피앙들의 투자의 분배에 의해 주체 내부에 설정된 간극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무의식이라는 것, 시니피앙의 간극에 자리 잡는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간극들은 알고리즘 상으로 마름모꼴로 표기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마름모꼴을 현실과 주체 사이의 모든 무의식적 관계의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마름모꼴. 이 마름모꼴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시니피앙의 결여 구조 속에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무의식의 결여가, 무의식 속에 지각되어 있는 이 결여가 무엇을 지향한다? 대상을 지향한다는 거죠. 상실의 대상을 지향하는 것이죠. 이게 욕망의 변증법을 낳고 충동의 변증법을 낳는 것이죠. 모든 무의식적 관계의 중심에 있는 게 이 결여 구조라는 거예요. 결여 구조. 그런데 충동이 무의식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육체의 장치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한에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상학적 공동체, 위상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가두리 구조, 그 다음 슈브, 추동력의 콘스탄테 크라프트, 항상력을 유지하는 구조, 그 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제규태 구조. 그래서 아인 노이에스 수브젝트, 내 주체 안에 있는 새로운 타자가 발현돼서 그 타자가 나를 주시하는, 샤우엔하는, 그래서 내가 그 타자에 의해서 게샤우트페르덴, 보여지는 그러한 일련의 구조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작동 중인 간극들이 위상학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예. 오늘 이 부분 충동과 그 회로 두 번째 문단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